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최지유 기자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출간한 당뇨병의 정석 공동 저자 중 한 분이신 영남대 내분비대사내과 문준성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을 비롯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특히 어떤 환자들에게 사용 효과가 높을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많은 그런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정확하지 못했던 것들의 어떤 정확성을 개선하는 디바이스나 또는 환자분들이 직접 손끝을 찔러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디바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 연속혈당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또 인슐린을 우리가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바늘을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찔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슐린 펌프 같은 것들도 나오기는 오래되었지만 그 기능들이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폭은 개인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바로바로 혈당 상승을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주의해야 하거나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음식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손끝을 찔러서 체열을 해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들은 사실은 내가 식후에 얼마나 혈당이 오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그런 체열이 필요하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가 식사 후에 2시간에 한번 혈당을 검사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2시간 안에도 변화무쌍한 그런 곡선들이 그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기의 역할과 비디오 카메라의 역할로 비유하곤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찍어주는 사진기처럼 기존의 혈당기는 그 상황만을 보여주었다면 그간의 혈당의 변화와 상승폭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속혈당 측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마다 어떤 음식마다의 차이가 있고 그 음식에 따라서 혈당 반응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음식들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환자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는 반면에 어떤 환자는 급격히 오르는 장내 미생물의 차이라든지 또 환자분의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의 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차이들을 우리가 반영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분에게 중요하고, 또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혈당 반응을 달리 보는 것이 비만 관리나 이런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기계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많은 분들에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환자분들이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비롯한 혈당 관리를 돕는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률이 어느 정도고 보험 급여라든지 좀 개선돼야 할 사항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열흘이나 2주간 사용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한 달에 2개 내지는 3개를 사용해야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1형 당뇨병 환자, 즉 인슐린을 하루에 4번 이상 맞아야 하는 환자분들에게는 다행히 급여가 되고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슐린을 맞더라도 2형 환자분이나 또는 경구약을 복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아직 그 혜택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 부담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2형 당뇨병 환자나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 사용 급여를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차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고성능 센서를 사용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연속혈당 측정기를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기구도 곧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외에 요즘 의료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당뇨병 최신 치료법이나 약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몸 밖에 부착하는 형태가 아닌 몸속에 작은 그런 칩들을 장착해서 혈당을 최장 6개월이나 1년간 이렇게
측정하는 기기들도 최근에 개발이 돼서 미국 시장에서와 유럽 시장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화두이고, 어떻게 소형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아주 작은 그런 사이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같은 것들도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서요, 저혈당이 오면 저절로 인슐린 주입을 멈추는 기능이라든지, 또 혈당이 갑자기 상승했을 때 추가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더 인슐린을 주입하는 그런 기기들이나, 또 인슐린 펌프들이 많이 작아지면서 패치 형태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기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줄이 안 달려 있으니까 활동하기 아주 편한 그런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에 부착하는 디지털 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나의 휴대폰에 정보들이 입력되고, 인슐린 얼마나 썼는지, 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모두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좀 더 편하고 또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기계들이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당뇨병 치료가 맞춤형 치료로 변화하고 있다던데, 실제 의료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전에는 저희가 정보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약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당뇨병의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소되지 못했었는데, 이런 기기들이 나오면서 또는 새로운 검사법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우리가 맞춤형 치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당뇨병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보들이 제한적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들이 있죠. 유전자 검사를 모든 환자에게 할 수 없고, 또 모든 환자들이 이런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환자분들께서 직접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조금 더 정리된, 그리고 검증된 자료들을 가지고 적용해 보신다면 좀 더 건강한 그런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준성 교수님을 모시고 최신 당뇨병 치료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건강한 생활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